혼자 살아도 손길은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한때는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던 두 손이 어느 순간 멈춰버린 채 무기력함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다시 움직일 때 우리의 삶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리와 정서 회복을 20년 넘게 도와온 이선희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리와 청소를 통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고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깨끗한 공간이 어떻게 나의 감정과 관계, 그리고 일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 보시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정리되지 않은 집이 마음까지 무너뜨립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쌓여 있다 보면 괜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감정의 무게도 점점 무거워지죠. 사실 물리적인 공간의 어수선함은 우리 정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의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머무는 공간은 곧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최근까지 집안일에 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미뤘지만 점점 집안이 엉망이 되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스스로에게 자꾸 실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 작은 결심으로 싱크대 위 설거지부터 치웠고 그날따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네요.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단순히 눈에 거슬리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자존감과 감정 에너지에 깊이 관여합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를 오래 두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어질러진 물건들 속에 지친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치움 하나가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청소가 어려운 진짜 이유. 청소는 단순한 행동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일이 됩니다. 단순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청소에는 결단력과 집중력,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실행력이 모두 필요한데요. 중장년이 되면 이 세 가지 능력이 동시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모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론 치워야지 하는데 막상 움직이질 않아요.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처럼 뇌는 정리되지 않은 환경을 보면 오히려 더 피로를 느끼고 그 피로가 다시 몸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년 이후에는 감정의 에너지가 외부 활동보다 내면 정리에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를 시작하려 하면 갑자기 오래된 물건에서 감정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해져 버리죠. 청소가 힘든 건 몸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은 한 군데 눈에 보이는 작은 구석부터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작하면 내 마음도 함께 정돈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3. 작은 정리가 삶을 바꾸는 심리학적 원리.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나면 괜히 일할 의욕이 생기고 욕실을 깨끗이 청소했을 때는 씻는 시간이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정리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심리학적 원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작은 성취감의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정리를 해내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리라는 간단한 행동 하나가 심리적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셈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테이블 위를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잘 시작했어라는 느낌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잡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손으로 정돈하면 머릿속 생각들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삶의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4.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우리는 종종 큰 결심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건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를 정리하고 식사 후 식탁을 닦고 자기 전 물 한 잔을 챙기는 일상 속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김 씨는 퇴직 후 하루하루가 느슨하게 흘러가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매일 오전 9시에 현관 신발 정리를 시작했죠. 그 단순한 습관이 하루의 출발점이 되었고 점점 집안 전체로 정리 습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하루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습관은 우리 뇌에 패턴을 심어줍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에너지 소모가 적은 자동 행동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져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그 행동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혹시 요즘 삶이 흐트러졌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거창한 변화보다는 오늘 하나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소는 결심보다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꼭 청소해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막상 하루가 지나면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심은 시작이지만 반복되지 않으면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루틴, 즉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반복입니다. 대부분의 중장년 분들은 한번 청소할 때 몰아서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결국 또 미루게 되죠. 이럴 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를 정리하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52세 여사님은 매일 저녁 8시에 거실 테이블 위를 정리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만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해요. 이젠 굳이 결심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가요. 라는 말처럼 루틴은 생각 없이도 행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결심은 금방 사라지지만 루틴은 습관이 되어 오래갑니다. 청소를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만들면 그 자체가 삶을 가꾸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6. 쓰레기통 하나가 바꾸는 아침의 리듬.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부엌을 봤을 때 어제 버리지 못한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 있다면 어떨까요? 시작부터 마음이 무겁고 찝찝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침의 리듬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쓰레기통 정리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59세 정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 앞 쓰레기통만 비워도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 작은 일이 내가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기분을 줍니다. 사실 청소나 정리는 큰 공간이 아니라 작은 구석에서 시작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쓰레기통 하나를 비우는 습관은 단순한 정리를 넘어서 오늘도 내가 삶을 정돈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을 바탕으로 하루가 자연스럽게 정리된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혹시 오늘 아침 집안 쓰레기통을 그냥 지나치셨다면 지금 한번 비워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큰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집의 흐름이 바뀌고 그 안에 사는 나의 하루도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7. 계절별 정리 루틴으로 마음의 여백을 만듭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이불을 바꾸고 창가를 닦는 일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계절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변화하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집안을 정돈하는 루틴은 우리 삶의 여백과 쉼을 만들어줍니다. 대전에서 50세 후반의 김 여사님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정 공간을 정리합니다. 봄에는 주방 찬장을, 여름엔 욕실을, 가을엔 책장을, 겨울엔 옷장을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 계절에 어울리는 삶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치우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계절별 정리는 일상에 리듬을 주고 무뎌졌던 감각을 일깨웁니다. 바깥의 공기가 바뀌면 안의 분위기도 바꿔야 마음이 쉴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단번에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에 맞춰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공간은 어떤 계절을 살고 있나요? 계절의 색을 담은 정리. 루틴 하나로 바쁜 삶 속에서도 마음의 여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절의 끝에서 잠시 멈춰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8. 깨끗한 집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집이 깨끗하면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된 공간은 그 자체로 마음을 여는 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작지만 깊게 스며들죠. 이때 정돈된 공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장 씨는 얼마 전까지 집에 손님 부르는 걸 꺼려했습니다.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큰맘 먹고 집안을 치우고 나니 친구를 초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정리된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돈된 공간은 관계에도 자신감을 줍니다. 내가 만든 공간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어수선하면
자연스레 인간관계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죠. 혹시 집이 어질러져서 누군가를 초대하기 망설이셨나요? 그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단지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집은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다리로 이어집니다. 9.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면 생각보다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자극을 받으며 사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광주에 사는 48세 김 씨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집안 구석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손이 바빠져요. 한참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도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는 집안일이 가장 좋은 마음 정리 도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리나 청소처럼 반복적인 움직임은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어릴 적 모래놀이를 하며 안정을 느꼈던 것처럼 손을 움직이고 몸을 쓰는 일은 생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꿔줍니다. 감정이 복잡할수록 몸을 먼저 움직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무기력함이나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럴 땐 깊은 생각보다 가벼운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책장을 한번 닦고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걱정도 조금씩 자리를 찾아갑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10. 정리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단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리를 왜 하느냐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하는 정리야말로 가장 깊은 자기 돌봄입니다. 즉, 정리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54세 최 여사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을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을 닦으면 내 얼굴이 또렷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나를 잘 살아보자 다짐하게 돼요. 그녀에겐 거울 닦는 일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 같은 의미입니다. 어질러진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내 삶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정성껏 정리한 자리에서는 내 마음도 조용히 정돈되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정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 내 손이 닿는 작은 공간 하나라도 정리해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라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더 단단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놓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 마음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돈된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바꿉니다. 기분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삶의 흐름이 차분하게 정리되기 시작하죠. 정리는 완벽하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존중하는 나의 손길이 곧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정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